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이자도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돕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이름을 살짝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이게 더 낫죠? 예,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작은 마련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창경궁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아, 창경궁하고 가깝나 보다. 아닙니다.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흥행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 경희궁 자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죠. 근데 거기는 실제로 경희궁하고 가깝습니다. 얘는 창경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곳은 생활 반경이 그쪽이면, 가까우면 청약하셔도 좋은데, 오히려 조금 이곳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청약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고 나서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죠. 예. 그런데 요즘 하도 고분양가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는 결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심히 고민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붙여봤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296번지 재개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다르죠.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거기에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새로 다시 갈아 끼우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주변에 빨간 벽돌로 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부수고 짓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여전히 빨간 벽돌 빌라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청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지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8층, 19개 동 1223세대, 그 중에서 509세대가 청약시장에 오픈이 되고요. 공급 면적은 아주 깔끔하게 59, 84 이렇게 나뉘는데요. 59제곱미터가 369세대로 많고 84제곱미터는 140세대입니다. 자, 입주는 2027년 4월이고요. 시행사는 삼선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그러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네, 이거 체크하실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1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는 팔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자금 마련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청약 날짜는 12월 9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첨자 발표일 12월 17일이니까 언제부터 팔 수 있어요? 2025년 12월 18일부터 팔 수 있겠네요. 계약금 내야 하는 날짜는 12월 30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금에 관련된 체크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살펴드립니다. 59 타입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대수가 많은 59B 타입 10억 7,500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9C 타입 10억 3천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59 타입은 10억 5천으로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자, 세대가 많이 나온 곳의 분양가를 보면 13억 7,600 그리고 13억 6천 13억 7,600 요 정도 해서 저는 13억 5천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금은 12월 30날까지 준비하셔야 되죠.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총 6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데 6회 모두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30%는 2027년 4월 입주일이거든요. 이때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경궁 롯데캐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플합니다. 자금 마련 플랜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고 계약금도 20%가 아니라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첫 스타트는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6번 다 나와주고 있으니까 잔금 무렵에 가셔서 한꺼번에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양가뿐만 아니라 옵션과 세금과 이자까지 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이 분양가에 녹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걸 안 받는 게 아니라 녹여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볼 내용 있죠? 계약자 중도금 대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60% 대출 나온다라고 짐작했었는데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출 60% 나오고 그 이자는 후불제다.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분양가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명기를 해놓고 여기에 무상 제공이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죠.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청약자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형태로 할 건지 프리미엄으로 집어넣을 건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실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530이나 560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84는 660 정도 필요합니다. 입주하실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전세 주실 분들은 일반 전실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삼성전자 브랜드만 들어와 있네요. 특이합니다. LG도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기타 사항이 입주 예정일 2027년 4월경으로 나와 있죠. 이때까지 전세를 끼워 넣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잔금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월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그때 추후 통보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자금 마련 플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금은 10%였습니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언제까지 12월 30날까지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분양가가 10억 5천으로 잡았고 84는 13억 5천으로 잡았죠. 각각 10%면 1억 500하고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돈은 내가 주식이나 적금이나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통해서 다 모아서 현금화하면 마련할 수 있다 하시면 가장 행복한 케이스고요. 나는 신용대출 급하게 내야 되겠는데 하신다면 요즘 신용대출 1억 원 넘게 못 낸다면서요. 이거 회수당한다면서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1억 원을 초과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 2주 내로 대출받은 금액이 상환된다. 이 내용은 규제 지역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신용대출 내에서 자꾸 주택을 매수하는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1억 500, 1억 3,500 다 해결하셔도 됩니다. 단 잔금 시에 부부 합산 DSR 적용 대출금은 적게 나온다. 아시겠죠? 자, 1번과 2번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자, 세 번째,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 있는 전세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의 전세라면 그중에 3억은 대출이다. 내 돈은 2억밖에 없다 하시면 2억 원에 대한 대출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대출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은행 가셔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이율이 높기는 하지만 장점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서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세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조금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전세 작전 쓰시는 분들, 이런 분에게 권하겠고요. 나중에 연봉이 낮아서 주택담보대출도 적게 나오는데 미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이렇게 쓰고 계시면 잔금 때 대출이 정말 적게 나온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용대출도 이미 많이 끌어다 썼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용하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당첨되시면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차용증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5년 뒤에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소명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특히 부모님께 빌렸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자동 이체로 보내고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60%가 전액 대출로 나와준다. 분명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도금은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큼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설사에서 한 3개 정도의 은행을 연결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금도 무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단계에서 1억 500이나 1억 3,500 정도만 급하게 마련하면 중도금 단계까지 한꺼번에 2단계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잔금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잔금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2027년 4월에 입주니까 그때까지 잔금 30% 요거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북구는 비규제 지역이죠. 주택담보대출이 LTV 70%, DSR 40% 수준에서 나오는 거고요. 필요 자금은 잔금 30%에다가 중도금 대출 60% 요 두 개를 모두 다 상환하셔야 전세를 주거나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어쩐지 앞에 너무 쉽게 진행이 된다 했다 싶으시죠? 예, 뒤에 총 90% 분양가의 90%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 큰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데 보시겠습니다. 59 타입은 9억 4,500을 2027년 4월까지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84 타입은 무려 12억 1,500만 원을 2027년 4월까지 입주를 앞두고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 내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겁부터 나시죠? 네. 아니, 나는 지금 뭐 3억 정도밖에 돈이 없는데 이거 마련할 수 있을까? 괜히 당첨됐네. 어떡하지? 청약하지 말 걸 그랬나? 그래서 제가 자금 마련 플랜을 먼저 세워보시고 나서 되겠다 싶으면 그때 청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 더 모은 다음에 청약하시면 마음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로라도 어떻게 해볼까? 자, 전세 주변에 신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지고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주변에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 그다음에 신축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하실 수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 내가 안전마진이 얼마 나오는지 요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봄은 리슈빌 하우트라는 아파트가 그래도 비교적 신축이죠. 2022년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오늘 소개하는 분양지는 한성대학 여기 바로 윗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주변으로는 신축이 없고요. 자, 봄은 리슈빌 하우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59제곱미터가 전세가가 6억 6천에 지금 나와 있고요. 84제곱미터는 전세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주변 전세가 59는 6억 6천 그리고 84는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작전을 쓰실 분들은 분양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에 옵션과 세금, 이자 요거 더하시면 되겠죠? 요 돈이 얼마인지 제가 잠시 뒤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를 하실 분들은 잔금 단계에서 분양가에서
내 연봉이 적용된 스트레스 DSR 적용된 주담대 얼마인지를 빼고 여기에다가 옵션과 세금과 이자. 그래서 필요한 자금 얼마.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입주 작전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연봉에 대출 얼마 나올까? 자, 부부 합산 연봉 5천이면 3억, 1억이면 6억, 1억 5천이면 9억, 2억이면 12억. 이렇게 대충 외우셨죠? 예, 제가 표를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옵션과 세금과 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실 무상 제공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에어컨 필수로 넣을 때 59 타입은 560만 원, 그리고 84는 660만 원이었습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모두 다 더하면 3.3%. 그래서 59는 3,4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죠. 이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급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확인해 봤더니 59제곱미터는 총 6억 3천만 원이고요. 84제곱미터는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4.5%를 적용한다라고 계산했더니 3년 동안 쓰는 대출의 이자가 3,400만 원, 4,3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 인지대, 채권 할인 비용, 법무사 등기 비용 등등등 해서 분양가에서 요거 다 그대로 이렇게 더해봤더니 얼마? 59제곱미터는 7,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9,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자, 분양가만 가지고 대충 얼추 얼마 있으면 되겠다라고 계산하기에는 정말 큰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집사쇼가 결론 내드립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나? 당장 입주를 원하신다면 분양가에서 주택담보대출 나오는 거 빼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거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여러분의 연봉별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부부 합산 5천부터 가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는 10억 5천의 분양가에서 연봉 5천이면 3억이죠. 그러면 7억 5천. 여기에 옵션과 세금, 이자 요거 더했더니 8억 2,400 필요합니다. 84제곱미터는 쭉 계산을 했더니 11억 4,500 필요합니다. 자, 지금 부부 합산 연봉 5천. 외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창경궁 롯데캐슬 들어가시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8억 이상, 11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나는 맞벌이다 하시는 분들, 두 분의 연봉을 더했더니 얼추 1억 정도 된다. 그렇다면 DSR 적용한 대출금은 6억 정도가 가능하니까 자, 59제곱미터는 5억 2,400, 84제곱미터는 8억 4,500 정도 있으면 입주 가능합니다. 우리는 둘 다 연봉이 높아서 1억 5천 정도는 된다 하면 DSR 적용된 대출은 9억 정도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LTV 7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LTV는 입주할 당시에 감정가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봉은 리슈빌 하이트 요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59제곱미터가 11억 그리고 84가 15억 정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추 비슷하게 70%를 계산을 한다면 7억 7천, 10억 5천 정도 되죠. 7억 7천과 10억 5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DSR 9억이 나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59제곱미터 도전하시는 분은 연봉이 1억 5천이 넘더라도 대출금은 7억 7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9제곱미터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자, 10억 5천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9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7억 7천을 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세금과 옵션까지 모두 다 더했더니 6억 5천 4백만 원. 즉 연봉이 1억 5천인 분이 59제곱미터에 DSR 대출을 풀로 받아서 입주하시려면 6억 5천 4백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84하고 오히려 비교해 보세요. 대출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 자금이 59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습니다. 자, LTV와 DSR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LTV가 아무리 높아도 연봉이 낮으면 DSR만큼만 나옵니다.
반대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LTV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죠. 그 한계만큼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작전을 쓰겠다 하는 분들. 생각지도 않게 당첨이 됐네요. 돈은 마련이 안 됐는데 이럴 경우에 전세 작전이 이 지역이 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작전 통하는데요.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옵션과 세금과 이자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10억 5천에서 아까 전세금 얼마였어요? 59제곱미터는 6억 6천. 그리고 84제곱미터는 9억 이렇게 됐었죠. 쭉 뺐더니 59제곱미터는 4억 6,400, 84제곱미터는 5억 4,500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아, 나는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하는 분들, 직장이 을지로 쪽이다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또 신축에서 지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자, 전세 작전을 써서라도 나는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얼마 있어야 돼요? 4억 중반, 5억 중반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퇴거시키고 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신축에 한번 살아보자 하는 분들은 퇴거시킬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6억 6천, 9억은 만들 수 있어야 세입자 내주고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잖아요. 자, 등기 치려면 4억 중반, 5억 중반은 있어야 되지만 입주를 하시려면 6억 이상, 9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마련하면 되냐면 지금 살고 계시는 전세 월세 보증금 빼시고 주택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다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자금 대출, 요게 여러분께서 당첨된 창경궁 롯데캐슬 그걸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대출 좀 내주세요. 담보는 지금 이 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시는 거예요. 요거 다 더해서 6억 6천, 9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마련해서 세입자 내주고 드디어 입주. 네, 신축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양도세를 덜 냅니다. 이왕 당첨된 거 그 집에도 거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보시면 가장 좋잖아요. 시세 차익 보신 거 전부 다 세금으로 낼 게 아니라 2년은 거주하셔서 양도세를 팍팍 줄이시면 더 큰 이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되도록 전세 작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입주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은 당첨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첨돼서 시세 차익을 보고 언제 엑시트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집값이 최고치에 올랐을 때 딱 팔면 좋은데 그때 팔았을 때 세금을 왕창 낼 수 있거든요. 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입주까지 해서 2년 정도 살 계획을 가지고 자금 마련 플랜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작전 쓰실 분들은 4억 중반, 5억 중반은 있어야 청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봉별로 각각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집사쇼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청약 도전하시고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청약지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패스할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미련 없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데 또 나옵니다. 내 직장 근처로, 우리 집 근처로 또는 살아보고 싶은 것 근처로 또 청약이 나옵니다. 자, 날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특공 12월 9일, 1순위 12월 10일 이 날짜가 정확히 방배 아크로 리스카운티하고 겹칩니다. 그런데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7일이고 아크로가 18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동시에 청약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9일하고 10일 무지하게 바쁘겠네요.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날짜 놓치지 말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당첨되세요.